스하 메가스터디 수강생 여러분, 여러분의 스페인 메커 천예선입니다. 오랜만에 올리는 메가캐스트 2026학년도 6평이 끝나고 올리는 총평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그런 뭔가 목마름, 수요 없는 공급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제 메가캐스트를 봐주시는 또 소수의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살아있다 신고도 할 겸 이번 그리고 2026학년도 6평도 끝났습니다. 우리 스페인어 보는 친구들이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현저히 적긴 하겠지만 또 원하는 친구들이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총평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혼자 있는 게 아니라요. 제 친구 이제 마우스 포인트도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거슬리네요. 냅둘게요. 그냥 귀엽잖아요. 일단은 이번 총평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번에 조금, 원래 이제 제2외국어 영역이 제가 다른 뭐 프랑스어, 독일어, 한문, 아랍어, 베트남어, 한번 말하면 다 말해야 되는데, 일본어, 중국어 빠진 거 없죠.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이제 전환되고 나서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상대평가일 때 조금, 이거는 어떻게 애들이 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문제도 좀 있었는데, 난이도가 점점 평이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6평에서는 이제 절대평가 이후로 나왔었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조금 안 나왔었던 개념이 몇 개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뭐 사실 체감 난이도라고 하기에는 다른 과목은 사실 여러분 체감하실 수 있죠. 풀어왔었던 이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는데 스페인어는 체감할 수 있는 과거에 그게 없잖아요. 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체감이 되죠? 그죠? 맞잖아요. 아니면 그냥 다 모르니까 너무 어렵죠. 뭐든 다 어렵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이번 6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발음과 철자는 사실상 매우 쉬운 1점짜리 문제. 틀리면 shame on you. 그죠? 굉장히 평이했어요. 이렇게 쉬워도 돼? 라고 할 정도로 나왔고요. 매우 쉬움. 어휘도 사실은 원래는 수능이랑 평가원 문제에서 변별력을 주는 문항이 어휘에 해당하는 3번, 4번, 5번 그리고 문법에 해당하는 마지막 5문제였는데 점점점 절대평가로 전환되면서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어휘 문제가 쉬워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이거 할 수 있나? 이것까지 알까? 학생들이 요거를 알려나? 내가 설명을 했나? 라는 고민이 들게 하는 문제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새는 되게 사실 나왔던 게 또 나왔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꼰따르라는 동사의 쓰임, 굉장히 유명한 다이어죠. 말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말하다, 숫자를 세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누군가를 포함하다.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지겨워 진짜. 그리고 오스쿠로라고 해당하는 어두운, 뭔가 다크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굉장히 쉬운 형용사죠, 사실. 요게 나왔고요. 신유형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넣어놨는데 사실 제가 신유형이라고 굳이 한 거는 어쨌든 총평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어쨌든 분석은 한번 해봤거든요. 그죠? 유의미한 분석이어야 되니까요. 제가 이 분석을 하든 여러분의 등급은 크게 변하지 않겠죠. 왜냐면 국영수 탐구에 비해서 스페인어는 워낙에 뉴비들이 많이 들어오시고 아마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신 다음에 스페인어를 한번 해볼까? 이 영상을 보고 한번 저 선생님 좀 약간 바이브가 나랑 좀 맞는데 그러면 이제 선택을 했다가 쉣! 라고 하는 사람도 덜어 있죠. 나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바이브 그죠? 과목이 중요한가요? 가르치는 사람이 더 중요하죠. 저랑 매번 볼 건데 다시 말하자면 제가 삼천포로 갔다가 다시 오는 약간 요 패턴이 항상 있거든요. 제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익숙해지겠죠. 신유형이라고 한 거는 어쨌든 저는 분석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따로 뺀 건데 별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원래는 이제 수거를 물을 때 3번, 4번, 5번 빈칸 유형에서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16번이 원래 전통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제 회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회화 문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문 A와 B가 하는 대화를 빈칸을 뚫어놓고 이 대화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을 수거로 냈더라고요. 예를 들면 놀리다, 공상을 때리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나왔어요. 이번에 나온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래서 굳이 꼽자면 신유형인데 사실은 재탕이다. 봤던 놈이 또 나왔다. 뒤에 나왔다. 원래 앞에 나와야 되는 놈인데 뒤에 나와서 그냥 당황스럽다. 회화 굉장히 쉬웠고요. 근데 이번에 조금 특이했던 게 여러분들 오답률을 제가 봤어요. 훌륭한 메가스터디의 분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인데 Why? 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당연하지! 라는 의미를 물어보는 그 회화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오답률 2위인가 3위였던 건데 제 기억이 맞다면 오답률이 높았어요. 당연하지라는 표현은 제가 110%, 150%, 1000% 나온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매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오답률을 했던 건 why? 왜냐면 제 수업을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 지금부터 알고 있으면 되죠. 그죠? 이걸 굉장히 평이했어요. 독해도 쉬웠어요. 독해도 쉬웠는데 매번 나오던 문제 있죠. 뭐 1월 6일 동방박사의 날, 뭐 코코에 나오는 뭐 알레브리해, 케추아 과라니어, 원주민어 있죠. 라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어 외에 쓰는 공용어에 관련된 지문 나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되게 평이한 문제. 매번 나오는 거 맨날 나와. 지겨워라. 이번에 문법 문제가 제가 중간이란 말 쓰려다가, 그러니까 어려움이라고 쓰다가 이거 어려운 것까지는 아닌데 이거 좀 오버 아니야? 해다가 중간으로 어제 고쳤어요. 사실 쉬움으로 쓰고 싶었는데 여러분들 너무 또 좌절하실까봐. 일단은 이제 문법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초반에 나왔었던 이제 두세 문제는 굉장히 평이했습니다. 역구조 동사인 falta를 쓰면서 그 앞에 오는 IOP, 간접목적 대명사를 너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 이건 매번 나오는 거죠. 두 번째, 기간 표현이 있어요. 뭐뭐 하는 동안, 1년 동안 나는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있어. 10년 동안 나는 걔랑 사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제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던 29번이랑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고 실제로 여러분들 오답률 시스템을 보니까 오답률 2위, 1위와 3위였었던 걸 기억합니다. 딴똑끼의 구문은 딴똑꼬모에 해당하는 동등비교 구문이랑 조금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구문 중에 하나거든요. 딴똑 그렇게나 뭐뭐 해서 깨 뭐뭐 했다. 그렇게나 난 재산이 많기 때문에 걔는 애초에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그죠? 천유서 선생님은 그렇게나 커피를 많이 마셨기 때문에 밤에 잠 못 잤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나 뭐뭐 했기 때문에 뒤에 오는 뭐뭐 문장이 성립이 된다가 딴똑깨 구문이에요.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게 동등비교. 그렇게나 많은 책을 갖고 있다. 걔도 그만큼 갖고 있어. 딴똑꼬모. 천유서 선생님은 말을 그렇게나 많이 해? 마치 다른 선생님처럼. 제가 여기 메가스터디 아는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또 잘못 말하면 또 전혀 저한테 관심 없으시죠. 그죠? 살아있어요. 저렇게. 네, 예를 들면 뭐 천유서 선생님은 그렇게나 밥을 많이 먹어 마치 돼지처럼 이런 식으로 동등비교. 천예설과 돼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거. 돼지가 어때서요? 그죠? 귀엽죠, 돼지. 그리고 마지막 30번 문제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문장 자체는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스페시픽한 그 개념을 물어보는 게 나왔어요. 예를 들면 뭐뭐 멘때로 끝나는 부사가 연달아서 나올 때 앞에 나오는 멘때에 멘때를 생략할 수 있다를 알고 있었으면 이거를 풀었고 몰랐으면 틀렸겠다. 그래서 제가 중간으로 바꾼 이유가 마지막 29번과 30번 문제입니다.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뭐 만점을 바라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리 재외국어 같은 경우가 만점, 기분 좋지. 하지만 만점과 1등급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등급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1등급 맞으면 뭐 깎이지 않고, 그죠? 셋에 사실 2등급까지만 해도 깎이지 않죠. 맞나요? 등급이잖아요. 만점 받고 기분 좋은 거 인정. 하지만 1등급을 가까스로 맞추는 게 더 개꿀 아닌가요? 그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얘거 요거 틀려도 1등급 나와요. 29, 30번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 문제 2개 날려도 다 맞춘다는 전제하에 1등급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지금부터 배제하시면 의미가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평이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또 보고 그걸 보지 않아도 이번 올해 수능도 아마 이런 느낌으로 쉬움쉬움 굉장히 평이하게 나올 거가 아마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헷갈린다. 마지막 30번 문제, 29번 문제 정도가 조금 헷갈리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6월 그리고 9월 기점으로 이제 재외국어 선택을 할지 말지를 많이 결정하시는데 이제 이번에 6월 보시고 공부하던 스페인어 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저는 이제 좀 관악구에 한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뭔가 느낌적인 느낌을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예, 지금부터 공부하셔도 사실은 늦지 않았어요. 공부는 늦는 게 없죠. 그죠? 수능 전날 스페인어 공부 시작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안 될 거 있나요?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메가스터디 그 Q&A 게시판 제가 매번 모니터링 하는데 대부분의 질문이 제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나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사실 대답은 뻔해요. 뭐 어떻게 해라라는 글은 제가 써드립니다만 어쨌든 지금 결심한 시점에서 빨리 공부 시작하시고요. 언어 공부의 80%는 암기거든요. 그래서 기초 제가 그 학습 게시판에 올려준 단어 리스트 받으셔가지고 암기하시고요. 암기도 너무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하면 그 완벽함이 되게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 수강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그리고 시중에 수능 스페인어 관련된 문제집이 없지만 공짜 문제집이 있어요. 평가원이랑 수능 문제는 공짜잖아요. 그래서 그거 최근 5년, 3년 동안 기출 파일 다운 받으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시고 모르면 저한테 Q&A 게시판에서 질문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아마 베이스가 없고 지금 기초가 아예 없으신 분들이 바로 문제 풀기는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강의 들으면 1등급이 나온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 커요. 저는 제 강의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단어를 외우셨나요? 문법을 복습하셨나요? 그리고 구문에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나요? 제가 말하는 문법을 이해하셨나요?를 체크하시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제외국어, 수능 제외국어, 내신 말고, 그렇죠? 수능 제외국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요 과목에서 써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그 짜투리 시간에서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남는 그 시간대에 스페인어를 어쨌든 꾸역꾸역 집어넣어서 그 와중에 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게 맞잖아요. 국영수 다 때려치고 난 스페인어만 오늘 8시간 하겠어. 다 좋았어! 이렇게 하면은, 저는 기분 좋죠. 스페인어 강사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수능에 대비하는 이게 전략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 쪼개서 그 남는 짜투리 시간에, 그죠? 유튜브 안 보고, 넷플릭스 안 보고, 그죠? 뭐, 딴짓 안 하고, 축구 안 하시고, 뭐 있나요? 또 게임도 안 하시고, 그 시간에 제 강의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전 너무 고맙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수업 시간에 발발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영상 재밌게 수강하시면서 기초적인 거, 뭐라고요? 암기. 그리고 문법 이해를 통해서 구문에 익숙해져라. 이 두 가지만 익숙해지시면 아마 6월 이후로 여러분들 학습 잡으시는데 조금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번 종평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